도전하는 젊음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그 첫 시작을 조인성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루키리그가 지난해에 이어서 더 커진 규모와 더욱더 강력해진 선수들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어리고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장학금이 더 늘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욕심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작년과는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로 들어온 팀들이 상당한데요. 파주팀과 양천팀 그리고 순천 바둑 중학교팀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또 새로 들어온 만큼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루키리그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요. 이 대부분 어린 선수 중에서도 아마 선수와 또 프로 선수 중에서도 신예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대국할 기회가 많지 않은 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더 값진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 팀에 프로가 한 명씩 있고요. 그다음에는 2, 3, 4지명은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큰 시합은 사실 이 어린 선수들이 좀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긴장을 하지 않고 자기의 바둑을 둔다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어린 선수들은 팀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떨까요? 네, 그렇죠. 단체전은 아무래도 좀 생소한데요. 네. 팀원들과 팀워크를 잘 다진다면 팀 성적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새롭게 어떤 팀들이 출전했을지도 궁금한데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보시죠.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을 맡았습니다. 자, 상금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위가 2천만 원이고요. 2위가 1천만 원으로 이번에는 구성이 됐습니다. 팀 구성에서는 프로기사가 1지명, 아마추어가 2, 3, 4지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대회 구성 살펴봅니다. 이 정규리그는 8개 팀이 더블리그로 진행이 되고요. 총 14라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3판 다승제, 오더제로 진행이 되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로 진행이 됩니다. 네, 선수 대상자가 좀 특이한데요. 만 17세 미만의 프로기사 및 아마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고요. 바둑리그와 퓨처스리그 선수는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 기간 중에 프로로 입단을 했을 경우 본 대회에 한해서는 아마추어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오전 11시에 루키리그 개막식이 펼쳐졌습니다. 팀 선수들과 관계자분들이 개막식에 참석해 주었죠. 김영삼 총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자, 선수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매 경기마다 뛰어난 집중력과 기억력으로 조아바이톤이라는 대회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명승부를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아바이톤의 손준영 전무이사님의 인사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각 팀에서 또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네. 선수들은 아직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시합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직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번에 출전하게 되는 8팀인데요. 좀 새로운 팀들이 눈에 띄어요. 네, 그렇죠. 파주팀과 양천팀 그리고 바둑중학교팀은 새로 들어온 팀입니다. 새로 들어온 팀인 만큼 아무래도 좀 더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존의 팀들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팀의 프로가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 선수들이 좀 아마추어 선수들을 리드해서 얼마만큼 이끌어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전하게 될 선수입니다. 인제 서론명작과 양천대일 바둑도장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자, 1라운드 2경기는요. 부산 이봉장학회와 여수 진남토건이 만났습니다. 네, 이번 2경기에서 2국에 오병우 선수와 최윤상 선수의 대국이 좀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국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1라운드 3경기 서울 푸른돌과 한국바둑고등학교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4경기 한국바둑중학교와 한올 MNC팀의 대결입니다. 네, 여기 1국에서 박동주 프로와 권효진 프로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끼리의 대결인 만큼 이 대국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판부터 프로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이 두 선수 평소에 전적은 좀 어떨까요? 네,
이 두 선수 모두 프로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박동주 선수는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올해 입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공식전이 없고요. 반면에 권효진 프로는 16년도에 입단한 아무래도 박동주 선수에 비해서 잔뼈가 굵은 그런 프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권효진 프로가 조금 앞서지 않을까 싶지만 뚜껑은 또 열어봐야겠죠. 네, 또 이 주장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팀 역량에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주장전인 만큼 또 프로끼리의 대결인 만큼 이 승부가 팀 승리와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바둑판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오늘 두 선수의 대결 어떨지 대국장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1라운드 대국 현장입니다. 네, 이렇게 모두 모여서 대국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검토할 바둑은 두 판은 한국기원 스튜디오에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1라운드 경기입니다. 제한 시간이 각자 20분에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조금 속기전인 만큼 선수들이 좀 초반에는 손이 빠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주목되는 한 판이죠. 1라운드 2경기 최윤상 선수와 오병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 두 선수는 사실 오병우 선수는 프로로 활동하고 있지만 프로로 입단하기 전에도 사실 굉장히 라이벌로 각광받던 선수들인데요. 오늘 대국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판부터 프로의 맞대결입니다. 권효진 선수와 박동주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과연 권효진 선배를 상대로 네. 박동주 프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권효진 선수와 박동주 선수의 대국을 좀 중점으로 볼까 하는데요. 네, 초반부터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박동주 프로가 흑이고 권효진 프로가 100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어린 친구들은 좀 손이 빠른 경향이 있는데 이 두 선수는 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박동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입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네. 하지만 권효진 프로는 손이 굉장히 빠른 걸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권효진 프로가 굉장히 노력형 기사예요. 노력형 기사고 초반 공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기사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빠른 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초반은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박동주 프로의 좀 기풍을 엿볼 수 있겠는데요. 초반에 소목, 구침으로 시작을 했고요. 우상기, 좌상기, 우하기에 실리를 차지하면서 실리로는 조금 앞서 나가는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권효진 선수와 국가대표를 같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루키리그의 준비도 좀 잘하고 있던가요? 아무래도 권효진 프로도 이런 시합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평소에도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시합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평소에도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권효진 프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동주 선수가 좀 생각에 잠겨 있는데요. 네, 하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라쳐 갔는데요. 백도 다가와서 일단은 이 한 점을 조금 압박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한 이런 정도로 벌려두면서 이 석점도 조금 노려보고 싶어요. 이런 진행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백이 이쪽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백도 그렇다면 이제- 안영을 취하면서요. 그렇다면 흑도 이런 식으로 벌려가면서 진행이 되겠죠. 박동주 프로는 역시 실리형의 기풍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초반 포진을 보더라도 흑이 좀 실리가 많지 않습니까? 좀 실리형의 기사로 보이고 롤모델이 김누리 프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김누리 프로가 현재 지금 순천 바둑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을 좀 닮고 싶은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10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4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승은 이 두 자릿수 승수는 굉장한 겁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자신감이 충만한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권효진 선수는 평소에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전투형의 기풍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김지석 프로가 롤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소 국가대표 상비군에서도 김지석 프로와 굉장히 티격태격 친하게 잘 지냅니다. 네. 김지석 프로가 권효진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그런 후배인데요. 그런 김지석 프로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다 이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패기가 넘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변 쪽에 더 응수를 하지 않고 이 좌하기 쪽을 두어가고 있고요. 백도 붙여서 역시 빠르게 착점을 하고 있죠. 이곳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끼워서 정석 진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정석은 아마 한 번씩은 다들 보셨을 정석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도 실리를 차지했지만 흑도 계속해서 밀어가면서 좌변 쪽에 큰 모양을 형성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아마 이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하게 늘고 이을 때 벌려두는 좀 간명한 진행도 있습니다. 자, 박동주 선수는 기풍이 실리형이기 때문에 그냥 늘어서 둘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로 끼어간다면 백의 실리가 조금 더 불어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늘어서 둘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손을 빼는 수도 있나요? 네, 손을 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손을 뺀다면 뭐 좌변을 그냥 벌려둘 수도 있고 역시 하변 쪽을 계속해서 응수할 수 있겠는데 백이 이렇게 호구를 쳐둔다면 이 붙이고 호구 쳐져 있는 교환은 좀 악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좌하기 쪽에 계속해서 응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제한 시간 사용을 보더라도 권효진 프로가 확실히 손이 빠르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반면에 박동주 선수는 조금 생각에 잠기면서 여러 가지 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박동주 선수는 지난해에도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장 선수로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지난해는 아마추어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추어로 출전을 했고 올해는 당당하게 프로로 입단을 해서 또 바둑중학교가 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바둑중학교 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팀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그런 선수죠, 네. 이제. 박동주 선수가 사실 현재 입단을 해서 국가대표 상비군 팀에 들어왔는데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그런 만큼 박동주 프로의 제가 기풍이라든지 좀 성향을 좀 잘 몰라서 김누리 중학교 선생인 김누리 선생에게 좀 물어봤더니 동주는 되게 말수도 적고 좀 조용한 성격이지만 자기 할 말은 잘한다. 소신 있게 자기 이야기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제가 실력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봤더니 중고등학교, 순천 바둑 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프로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기대줍니다. 지금 상변으로 붙여갔는데요. 저수도 인공지능이 간혹 두는 수인데 사실 저도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조금 일단 색다른 수가 나왔습니다. 이 수의 뜻은 일단은 뭐 받아달라는 이야기겠죠. 받아주면 그때 이곳을 늘어서 벌려둔다면 이 붙임 교환이 좀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도 이렇게 받아주진 않겠죠. 바로 아마 젖혀가는 수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늘어두고요. 역시 이런 정도의 진행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붙임수에 권효진 선수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냥 받아줄 것 같진 않은데요. 네, 권효진 선수가 본인은 전투형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고요. 아마도 이 붙임수에 대해서 연구가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지금 두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평소에 인공지능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인가요? 네, 그렇죠. 국가대표에서 지금 박동주 프로는 영재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권효진 프로는 육성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육성군, 영재, 또 국가대표 할 거 없이 모든 기사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젖히니까 끼워갔어요.
뛰어갔다는 것은 역시 뒤로 받아주는 것은 조금 이득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이쪽으로 막아간다면 좀 두텁게 형성이 되었죠. 이것이 흑의 주문이고요. 그렇다면 역시 백이 바깥으로 끊는 수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자, 이건 언뜻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이 붙임 교환이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교환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단수를 쳐서 교환을 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재미난 참고도를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씌워갑니다. 그냥 씌워가나요? 네, 역시 이렇게 돌파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백이 오히려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씌운다면은 나가서 그냥 두 점을 잡게 되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실리가 큰 건 아닐까요? 실리로는 백이 상당히 벌어들였지만 이런 곳이 좀 기분이 좋은 자리고요. 밀어간다면 실리는 백이 차지했지만 중앙의 두터움은 흑이 차지하는 이런 참고도도 예상이 됩니다. 초반에는 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조심해서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권효진 선수가 밀고 들어가는 것은 일단 절대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박동주 선수의 생각, 이렇게 끊어갈 것인지 또 그냥 밀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민다면 또 있고요. 서로 기세의 진행인데 이것은 조금 다른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흑은 귀에서 실리를 차지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반면에 백이 중앙이 두터워지는 진행인데 일단 끊어갑니다. 지금 박동주 선수가 이 좌하기 진행에서 손이 굉장히 빨라요. 네. 그렇다는 것은 역시 연구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자, 권효진 선수도 좀 연구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국후에 한번 물어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권효진 선수도 씩씩하게 잘 두어가고 있고요. 지금 귀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단수를 치고 뭐 호구를 친다든지 하면 쉽게 살 수는 있지만 중앙이 워낙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실패고요. 그렇다는 것은 나갈 때 밀어야 하고요. 뭐 젖힌다든지 하면 좀 비슷한 그런 참고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이 부분에서도 씌워가는 수가 좀 어려울 텐데요. 네, 그렇죠. 연구가 안 되어 있다면 두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씌어가는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는 사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인공지능의 참고도를 제가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생각하기 어렵지만 두고 나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이 자연스럽게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쪽까지 다 선수고요. 이곳 느는 것도 기분이 좋아요. 이런 정도 지켜둔다면 이 좌하기의 모양과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점을 버릴까도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 점을 버리는 것은 뭐 이런 정도로 진행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귀의 실리가 워낙 손실이 크고요. 흑도 중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별로 백이 좋은 진행이 아닙니다. 백은 일단 나오는 한 수예요. 네. 또 상대방이 너무 자신 있게 두니까 어떤 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평소에 항상 자신감이 차 있는 권효진 선수인데요. 네. 제가 사실 대국 전에 오늘 자신 있냐 하고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권효진 프로가 기보를 놓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요즘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원래는 본인이 그냥 이기는데 오늘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좀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게 자신감이 없는 건가요? 네, 저는 항상 권효진 프로에게 오늘 자신 있어 했을 때 권효진 프로가 항상 이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무조건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좀 겸손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필연의 진행이고요. 네, 이곳에서 역시 역시 공부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곳에서 그냥 보통처럼 단수를 친다면 이 교환은 뭐
오히려 악수예요. 네. 악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역시 박동주 프로가 이쪽 씌우는 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외길 진행이 이루어지겠네요. 이런 곳을 늘어서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잘 나오지 않는 진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동주 프로의 주문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도 약간은 흑 쪽을 점수를 좀 주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뭐 100이 다르게 응수할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수에 몰리기 때문에 양쪽으로 맛보기가 되죠. 100이 잡히게 됩니다. 네, 일단 2점을 잡아둘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역시 권효진 선수가 원래 평소에 손이 좀 빠른 편인데 오늘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네, 동생인 권효진 프로가 한 살 형이에요. 2004년생이고 박동주 선수가 2005년생인데 한 살 동생을 상대로 지금 상대방이 굉장히 패기 있게 좀 새로운 수를 들고 나오니까 약간은 긴장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지금 혹시 권효진 선수가 이렇게 뚫는 수를 고민하고 있나요? 지금 2점을 버리고요. 네, 고민할 장면이 아닌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돌파를 하고 바꿔치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끊는다면 또 이렇게 밑으로 단수를 쳐서 상대방에게 삶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리로는 조금 손해지만 중앙이 워낙 두터워졌기 때문에 가능은 해 보여요. 지금 고민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장고 끝에 결행을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2019 조합아이톤배 루키리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